66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노는 게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삶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남성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곧 나온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그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첫 달은 천국이었습니다.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출근길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낮에는 TV를 보고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엔 술 한 잔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2달째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퇴를 가장 잘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3번째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요일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주 헷갈렸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일이 사라지면서 시간의 구조가 함께 사라집니다. 구조 없는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가 됩니다. 6달째 그의 생활비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가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만히 쉬었을 뿐인데 돈이 더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퇴 후 재정의 첫 번째 착시입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이 덜 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8달째 사람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은퇴 후 심리 문제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10달째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12달째 그는 처음으로 후회를 말했습니다. 노는 게 답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은 계획 없는 휴식입니다. 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설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시작입니다. 시간, 돈, 관계, 역할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자유는 금세 불안으로 바뀝니다. 이 12개월의 기록은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반복되는 은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막 은퇴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는 것이 답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독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가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자유는 구조가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구조가 사라진 자유는 방향을 잃은 시간일 뿐입니다. 은퇴 직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해방감입니다. 더 이상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루의 이유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사람들은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날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든 출근이든 책임이든 그 모든 것이 하루를 밀어 올리는 힘이었습니다. 은퇴와 함께 그 힘이 사라지면 하루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곧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로 바뀝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점에서 착각을 합니다. 가만히 쉬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정신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듯 역할이 없는 삶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재정 문제도 이 시기에 함께 시작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돈을 덜 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는 잦아지고 계획 없는 지출이 반복됩니다. 식사 시간과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병원 방문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퇴 이후 생활비를 조용히 밀어 올립니다. 심리적 변화는 더 느리지만 더 깊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함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이 불안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할 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안정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은퇴 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도 함께 변합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고립은 조용히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얼마나 쉬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야 하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과 만나는 이유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갈 장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만 있어도 삶은 달라집니다. 이 감각이 있을 때 은퇴 이후의 시간은 비로소 자유가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노는 것이 목표였던 은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쉬는 것은 과정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조용히 흘러가며 삶의 중심을 비워버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은퇴를 앞둔 분도 있고 막 은퇴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시간이 너무 비어버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퇴 후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의미 없는 휴식은 누구에게나 독이 됩니다. 의미 있는 하루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을 지탱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이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